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네. 네. 혁신의장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네. 혁신의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걸까요? 아마도 그 여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소임이 있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음흠. 네, 그 소임에 대해서 사실 그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질 못하고 예. 좌고우면하고 또 마지막에 그 원래의 법안의 뭐 핵심과 다른 것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그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민의를 잘 수렴하고 네, 그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네. 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당적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중립의 위치에서 여야가 네. 만약에 이제 그 갈등을 빚거나 이러면 또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공정한 네.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당적을 버려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혁신의장은 이게 그 조응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뭐 자동차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이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려면 그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있고 또 중재를 해내려면 네. 이런저런 그 갈등 요소를 파악해서 미리 조금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네. 제안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의회를 네.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초당적인 리더십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네네. 대표 연임 문제가 이제 또 그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겠죠. 네. 네, 저도 뭐 이재명 대표 본인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아까 예를 든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결정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당이 구심점이 없다면 이렇게 황당한 의원들의 그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네, 그렇게 보고 구심점이 절대 필요하다.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 후보였어요. 예전 김대중 총재도 그러하셨고. 네. 네, 그래서 이 대표가 뭐 이른바 법정에 많이 불려다니면서 그 사법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선거 지휘도 굉장히 힘들게 돌파를 해냈는데 혁신의회에서 또 일당으로 신임을 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그 제대로 된 역할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런 걸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사법 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됐고, 예. 또 외부에서 그렇게 정치 검찰이 던지는 여러 가지 견제들도 이렇게 자꾸 혼자 방어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민생 입법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한다면 이번 다시 들어가는 국회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또 그걸로 새로운 그 아젠다 세팅을 그러니까 의제를 다시 설정하고 그 통과시켜서 네. 민생의 그 많은 점수를 따야 되는 민주당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네. 그런 정책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네. 또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